철학과 역사, 예술, 문학, 언어학 등 인문학적 성찰로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수다로 만나는 인문학 수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정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관혼상제 중에서 상례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이 상례는 의미 있는 이별을 위한 의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별이겠죠. 네. 옛 상례 문화를 보면 집에 위패와 영정, 혼배까지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상복을 입고 고걸하면서 상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월 15일마다 상망제를 지내면서 3년상을 모셨죠. 흔히 3년 탈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시대의 변화와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변화하면서 상기도 단축되고 상복도 변화되고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의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네. 아름다운 집이 또 등장을 네, 하잖아요. 네, 네. 바로 상여입니다. 장례식에서 시신을 운반하는 가마의 한 종류라고요. 가마라고 봐야 되겠죠. 상녀는요, 중국에서는 뭐 온량, 영거, 그 영혼을 실은 차라는 뜻이라고 그런 뜻으로 썼는데요.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상녀는 대여라고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상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립식으로 만든 목상녀입니다. 거의 반영구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번 쓰고 태워버리는 꽃상녀가 있었어요. 목상녀는 나무로 만들었고 단청을 해서 호화롭게 꾸몄어요. 그리고 장강이라는 긴 장대를 두고 그 위에 본체를 올려놓고 양면에 양 옆에다가 천이나 밧줄을 메고 그 중간에 횡목을 끼워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네네네. 목상여와 꽃상여로 이렇게 네네네. 구분을 했군요.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상여들이 지금 남아있다고요. 예. 남아있는 것 중에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산청의 전주 최씨 고령댁에서 사용하던 개인 상녀가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1994년에 진주 화단친목회라는 단체에서 기증을 했던 유물이에요. 1996년 2월 13일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이 상녀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마을에 최필주라는 어른이 185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용했던 상녀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최동환이 통영에 있는 조각공들을 초청을 해서 네. 6개월 동안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1856년에 사용하고 나서 보관을 해오다가 1933년 4월에 진주 화단친목회라는 단체의 회장이 이걸 샀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상녀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유지하고 보관하다가 1994년에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산송도 나오고 진주도 네. 나오고 인연이 정말 깊은 그렇죠. 그런 상여네요. 예. 기증 당시의 보존 상태는 어땠습니까? 보존 상태가 네. 좋지 않았다고 해요. 3층과 4층은 형태를 확인할 수만 있고 대부분 부속품들이 좀 해체가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용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이런 장식물들의 목이 부러지거나 낡아서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부러진 부분이나 부속품이 온전하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립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주 화단 친목회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망자를 장지까지 운구하는 상여, 여기에는 그 독특한 장식물이 또 동행을 한다면서요. 상녀 장식은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고 호위하는 그리고 시중까지 들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형상의 인형을 장식했죠. 그 인형이 꼭두입니다. 꼭두. 예. 저승길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망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위안을 주는 성격의 상녀 장식인들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망자를 강제로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저승차사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이 저승차사를 속였던 인물이 있죠. 삼천갑자를 살다가 불사의 상징이 된 동방삭. 또 같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옥두의 그런 형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는 용마루에 이 둘의 장식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불사를 바라는 네. 마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어떤 고통이 함축돼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상여를 장식한 이 꼭두에게 부여된 임무가 또 있다면서요. 예, 굉장히 어떤 화려한 것 임무일까요? 같지만 네.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이 꼭두이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저승길을 아름답게 산자들은 그들을 그 죽은 이를 아름답게 환송하고 죽은 이는 저승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네. 어떤 점에서는 죽은 자를 보호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수발을 들어준다는 기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꼭두가 나타나게 된 심리적인 배경은 아주 오래전 순장제와 비슷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닮았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꼭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꼭두는 종류가 크게 인물 꼭두와 동물 꼭두로 나누기도 또 하는데요. 종류가 있군요. 네, 동물 꼭두의 대표적인 예로는 봉황과 용이 있어요. 네, 봉황은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새예요. 맞아요. 근데 이 봉황의 날개와 볕은 불꽃처럼 하늘로 날아가서 영혼을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봉황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는 망자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기기도 했죠. 네. 그래서 봉황을 조각한 봉황꼭두는 상녀 앞뒤에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새, 이 봉황과 함께 네. 용도 이 신비한 힘을 가진 네, 그런 네,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상상의 동물이죠. 용이 새겨진 용수판을 상녀에 장식하면요. 네.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뒷면을 장식한 용수판에 조각된 용은요. 청룡과 황룡이 서로 뒤엉켜 있는데 엄청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봉황과 용을 또 장식했다고 하니까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그 과정을 굉장히 좀 신성시했구나라는 그렇죠. 게 네.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닮은 꼭두, 네. 이 꼭두는 또 어떻게 네, 생겼습니까? 꼭두는 네.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으니까 우리 지금 단어로 하면 인형에 해당되는 거죠. 네. 꼭두 인물상은 사람을 닮았지만 실은 인간이 아닌 초월적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인간 세상과 초월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존재인데요. 4가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첫 번째 길 안내 꼭두는요. 저승으로 건너가는 여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잘 갈 수 꼭두가 있도록.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꼭두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꼭두인데요. 우리가 깜깜한 곳을 지나다 보면 나쁜 기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운을 물리친다고 어. 믿고 장식한 꼭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꼭두는 여행 중에 우리가 많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할게 된답니다. 많죠. 그 여행을 가는데도 네. 그런 허드렛 일을 믿음직스럽게 해주는 꼭두를 장식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묘기를 부리는 꼭두가 있는데요. 여행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꼭두예요. 가장 표정이 밝은 꼭두였다고 합니다. 네. 저 세상으로 떠나는 영혼을 달래고 즐겁게 해주는데요. 이들은 저마다 몸짓이나 표정이 다른 네. 그런 인형들이에요. 결국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 죽음으로 가는 길도 축제라는 것,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4가지 역할을 하는 그 꼭두 인물상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신다면 사진도 여러분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묘기를 부리는 꼭두까지. 말씀대로 그 종류와 역할마다 꼭두가 짓고 있는 표정들도 다양해요. 네, 그렇죠. 길을 안내하는 꼭두들은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용이나 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꼭두들은 초월적인 힘을 과시해야 되죠.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험악해요. 무서운 네. 무기를 들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꼭두들은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도 맡아서 하기에 늘 맑고 밝은 표정으로 인형이 장식됐고요. 네. 가장 즐거운 모습을 한 것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꼭두들입니다.
우리 안젤라님께서 잘 모르는 관혼상제 쉽게 풀이해줘서 감사하다고 글 남겨주셨고 네. 사후에도 이렇게 친구가 있네요 하시면서 그렇죠. 꼭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선비님께서는 꼭두 보면 무서워서 앞귀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하셨고 티나킴님께서 꼭두가 큰 의미가 있었군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 꼭두 저승으로 향하는 그 여행길을 어떤 방법으로 즐겁게 해줄까요? 여행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슬픔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묘기를 부리는 꼭두도 있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꼭두도 있어요. 살면서 크게 축제받지 못했던 망자를 위해서는 네. 박수치고 악기 연주하고 그러는 거죠. 가는 길이 좀 즐거울 수 네. 있도록. 어쩌면 살아있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지내지 못했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잊고 행복하게 다른 세상으로 길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닐까요? 모든 네. 삶은 축복받아서 마땅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겠죠. 그래도 이 꼭두가 있어서 마지막 가는 길이 쓸쓸하진 않겠습니다. 네. 상리에 장식된 꽃들은요 하나같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나무로 만들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표정과 몸짓에서 풍기는 따뜻한 기운이 나무의 질감과 잘 어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 현실과 꿈 사이를 오가는 꼭두를 만들어낸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그럼요. 상려 장식입니다. 네. 마지막 가는 그 낯선 저승길을 위로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재료마저도 어떤 따뜻함이 배어 있어요. 네. 꼭두는 가장 힘든 길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무서운 길이기도 하고요. 네, 무섭기도 네. 하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존재이자 그와 함께 즐거움 및 고통을 나누는 존재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 현실과 꿈 사이로 오가는 존재인 꼭두는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천사 또는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처럼 네. 일상과 비일상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괴로워하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장식품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이경훈님께서 이 코너에서 재밌는 상식 하나 더 알고 간다고 글 남겨주셨고 리앨리스님 망자의 길동무 인형 꼭두군요. 새롭게 알고 갑니다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지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정호 교수와 함께했고요.